안녕하세요. 손우입니다. 오늘은 7장 연산자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연산자는 하나 이상의 표현식을 대상으로 산술, 할당, 비교, 논리, 타입, 지수 연산 등을 수행해 하나의 값을 만든대요. 그리고 이 연산의 대상을 피연산자라고 합니다. 연산의 대상이 피연산자. 그리고 이 피연산자는 값으로 평가될 수 있는 표현식이어야 합니다. 왜냐? 값으로 평가된다는 건 기존의 값을 참조하거나 또는 값을 생성해내는 것이죠. 그 값과 값이 연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연산자는 표현식이어야 한다. 그래서 예제 7-1 보면 모든 연산자들의 피연산자는 다 표현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연산자가 값이라는 명사 역할을 한다면 연산자는 피연산자를 연산해서 새로운 값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5라고 한다면 8이라는 새로운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8이라는 새로운 값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연산은 새로운 값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하나 연산자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산술 연산자입니다. 말 그대로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새로운 숫자 값을 만든다. 그리고 산술 연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난 값을 반환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결국 숫자 타입이긴 한데 이제 숫자가 아닌 그런 값이죠. 그래서 이항산술 연산자와 단항산술 연산자로 나뉘게 되는데, 다음에 문자열 연결 연산자도 있죠. 첫 번째 이항산술 연산자,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 3 플러스 5 이런 것도 이항산술 연산자로 콘솔로 다 찍어볼까요? 3 플러스 5를 하면 8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를 하면 1이 나오겠죠.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곱하기 했을 땐 당연히 20이 나오겠고요. 나누기 했을 때, 여기서 좀 중요한데, 저번 장에서 말했듯이 모든 숫자 타입은 다 실수로 표현이 됩니다. 실수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1.25 이렇게 실수로 정확하게 값이 나뉩니다. 그래서 모든 숫자 타입은 실수로 처리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이거는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즉 5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럼 뭐가 나오죠? 1이 나오죠. 왜요? 5를 4로 나누면 한 번 나누고 이제 5에서 4 빼는 거니까 1이 남겠죠. 나머지 1이 출력되게 됩니다. 이렇고, 다음에 이제 단항 산술 연산자를 봅시다. 지워주고, 이 단항 산술 연산자. 단항 산술 연산자도 75쪽을 보면 증가, 감소,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4개의 연산자가 있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항산술 연산자는 부수 효과가 없었습니다. 즉 부수 효과가 없다는 건 실제의 값을 변경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좀 설명해 드리고 가면 발 너미 4예요. 그리고 콘솔로 우리가 넘 더하기 5를 해서 값이 9가 출력이 되죠. 9가 출력이 되지만 다시 콘솔로그 넘만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9지만 다시 4가 출력이 되죠. 이렇게. 즉
실제 이 값을 변화시키진 않습니다. 이 값 자체가 변경되진 않아요. 그래서 부수 효과가 없는 건데, 이 다항산술 연산자 중에 증가 감소 연산자는 피연산자의 값을 변경하는 부수 효과가 있다. 즉 이렇게 보면 지워주고 다시 말을 해볼까요? 반엄은 1.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증가 연산자 풀이 있죠. 증가 연산자를 해봅시다. 그러면 2가 나오고, 다시 콘솔 로그 넌만 해보면 이 2가 나오죠. 즉 실제 값을 이건 변경을 한 거예요. 이렇게 증가 연산자는 실제 값을 변경한다.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고요. 이 감소 연산자도 마찬가지로 부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가 감소 연산자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원래는 0, 0이 떴습니다. 앞에 놨을 때 뒤에 놓으면 1, 0이 떠요. 즉 이 76쪽에도 나오지만 전위 증감 연산자, 즉 앞에 놨을 때는 먼저 값을 증가 감소시킨 다음에 이 문의 연산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뒤에 놓게 되면 이 문의 연산을 먼저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 값을 증가 또는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먼저 콘솔 로그를 찍은 다음에 1로, 그 다음에 넘이 1 감소하고, 그 다음에 넘을 출력하면 0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증감은 1씩 증가하거나 감소시키는 연산자고, 이렇게 앞에 놓는지 뒤에 놓는지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플러스 다항 연산자는 이제 어떠한 효과도 없고 크게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 이제 수사 타입이 아닌 연산자의 수사 타입이 아닌 피연산자의 이제 플러스 다항 연산자를 사용하면은 이제 수사 타입으로 변환을 해서 반환한대요. 이건 이제 뒤에 타입 변환에 대해서 배울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말 그대로 그냥 숫자에서 우리가 항상 수학에서 하듯이 부호를 반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부수 효과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문자열 연결 연산자입니다. 문자열 연결 연산자는 피연산자 중 하나 이상이 문자열인 경우, 이게 중요합니다. 문자열 연결 연산자는 플러스예요. 플러스. 근데 조건이 있어요. 피연산자 중 하나 이상의 문자열인 경우, 원래는 이게 산술 연산자인데 피연산자 중에서 하나 이상이 문자열인 경우, 이 플러스는 이항 연산자죠. 근데 그 중에 하나의 항이 문자열인 경우에는 문자열 연산자로 된대요. 좀 무슨 뜻이냐? 콘솔을 다시 찍어볼게요. 1 플러스 숫자 타입 1 플러스 문자열 1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하나 이상이 문자열이죠. 그럴 경우 이 플러스는 문자열 연결 연산자로 작동하기 때문에 1, 1 이렇게 뜹니다. 즉 이거는 암시적으로 이렇게 문자열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이것도 이제 타입 변환 9장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이를 암묵적 타입 변환 또는 타입 강제 변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이상이 문자열인 경우 이렇게 된다라고 지금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할당 연산자는 우리가 값을 할당할 때 사용했죠. 넘어파 넘은 이거죠. 이 할당 연산자예요. 10이다. 이렇게 할당 연산자. 그리고 넘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죠.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뭐의 줄임말이냐? 넘은 넘의 플러스 5다. 와, 똑같은 뜻입니다. 이거를 줄인 거예요. 이 나머지 밑에도 다 똑같아요. 이 예제 7-9를 보면 알 수 있죠. 즉 넘은 자신에서 5를 더한 것을 할당한다 이거죠. 이것도 그대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넘에 15가 들어가겠죠. 추적해 볼까요? 콘솔 로그 넘을 해보면 15가 들어가죠. 이렇게 할당 연산자까지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할당문은 값으로 평가되는 표현식인 문으로서 할당된 값으로 평가된대요. 아, 이거 제가 빼먹었네요. 중요합니다. 할당문은 표현식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즉, 넘인 10이다 라고 하고 넘에 재할당을 해볼게요. 20이다. 그러면은 이 자체가 표현식이니까 값을 생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콘솔 로그를 찍어 볼게요. 콘솔 로그를 찍었을 때 undefined이 뜨면 여기가 표현식이 아닌 문이었죠. 근데 보면 20이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표현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쇄 할당이 가능하다. 즉 이렇게 넘은 10 근데는 A, B 이렇게 연쇄 할당이 가능합니다. 즉 무슨 뜻이냐? 이렇게 되는 거면 지금 B는 10이라는 요 표현식이 10이라는 값을 평가하죠. 그 다음에 A는 10이 다시 10이라는 값을 평가합니다. 그럼 넘에 또 10이 이렇게 할당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쇄 할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7-11도 그렇게 잘 나와 있죠. 다음에 비교 연산자. 비교 연산자는 동등 비교 연산자와 일치 비교 연산자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일치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동등 비교 연산자는 느슨한 비교를 하고 일치 비교 연산자는 엄격한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동등 비교 연산자가 뭐고 일치 비교 연산자가 뭘까요? 자, 동등 비교 연산자는 우리가 값만 봅니다. 값을 비교하는 거고 일치 비교 연산자는 값과 타입 모두 비교합니다. 자, 이 80쪽부터 쭉 읽어보면 이해가 되실 텐데 동등 비교 연산자는 암묵적 타입 변환을 통해서 타입을 일치시킨 다음에 정확하게 값만 비교를 합니다. 같은 값인지만. 그래서 암묵적인 타입 변환이 동등 비교 연산자에선 일어나기 때문에 값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콘솔 로그 1과 이 문자열 1이 같냐 라고 하면 true가 뜹니다. 왜요? 여기서 지금 동등 비교 연산이기 때문에 는이 2개예요. 동등 비교 연산은 이 숫자 타입 1과 문자열 타입 1을 모두 같은 타입으로 암묵적인 타입 변환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true가 뜨는 거예요. 하지만
일치 비교 연산자는 3개를 씁니다. 그러면 false가 뜨죠. 왜요? 여기서는 이 타입까지 똑같은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등 비교 연산자는 암묵적 타입 변환을 통해서 타입을 일치시킨 다음에 값만 비교를 하고요. 일치 비교 연산자는 값과 타입을 모두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이 일치 비교 연산자를 쓰는 게 조금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난에 대해서 보면 콘솔 로그 난은 유일하게 자기 자신과 일치하지 않는 값입니다. 유일합니다. 난과 난은 똑같은 난을 비교했는데 false가 떴어요. 이거 일치 비교 연산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난인지 아닌지 평가를 할 때는 저희는 is 난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나는 난을 주고요. console log is 난 함수를 사용해서 난을 넣으면 지금 not a number가 들어갔기 때문에 true가 뜨겠죠. 그래서 is 난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이 난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야 된다까지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일치 비교 연산자를 했을 때도 이 예제 7-17처럼 0이랑 마이너스 0이 똑같다고 나오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새롭게 ES6에서 도입된 오브젝트 is 연산자가 있어요. 오브젝트 is. 그래서 여기서 난과 난을 비교를 해보면 콘솔 로그 찍어야겠죠. 이러면 true가 뜹니다. 그래서 이 object.is 메서드는 이 앞 뒤에 있는 값을 비교를 해주는데 이렇게 난도 잘 비교를 해주고 0과 마이너스 1도 잘 비교를 해주고 일반적으로 일치 비교 연산자와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도 false가 뜨겠죠. 이렇게 오브젝트 is 연산자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소 비교 연산자,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죠. 대소 비교 연산자는 이거는 뭐가 뭐보다 크다, 이건 뭐보다 작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것도 동등 비교와 일치 비교가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거는 동등 비교고요. 이렇게 해줘야 일치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헷갈렸어요. 이렇게 해도 이거는 동등 비교, 일치 비교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한번 해봅시다. 저도 헷갈리는데.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서 true가 나오면 동등 비교인 거고요. true가 나오네요. 동등 비교네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네. 그럼 동등 비교만 가능하다. 이 비교 대소관계 연산자는 이렇게 동등 비교로 값을 체크하는 거고, 일치 비교 연산자는 딱히 존재하지 않네요. 뭐라고 뜨는지 볼까요? unexpected token이라고 뜨네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동등 비교 연산자로만 동작을 한다. 대소관계 비교 연산자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 조건 연산자. 이거는 그렇게 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이 3보다 작다면 작다, 크다 이렇게 하고 이걸 콘솔 로그 해봅시다. 그럼 뭐가 뜹니까? 작다가 뜹니다. 즉 이거는 사망 조건 연산자는 1항, 2항, 3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 물음표 뒤에 오는 요 조건식, 이건 표현식이어야 됩니다. 당연히 표현산자이기 때문에 이게 true or false로 값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불리언 값으로 값이 나와야 됩니다. 불리언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표현식은.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지금 true죠. 그러면 앞에 거를 반환합니다. 이 땡땡 앞에 거를. 그리고 이게 false면 땡땡 뒤에 거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작다가 뜨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망 조건 연산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는 str 이렇게 변수에 담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어떤 값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콘솔 로그 str를 해보면 작다가 뜨죠. 이게 if else 문과 다른 차이입니다. 그것은 이 85쪽을 잘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값을 반환한다. 왜? 표현식, 즉 값으로 평가될 수 있는 표현식이기 때문에 if else 문은 값으로 평가될 수 있는 표현식이 아닙니다. 다음에 논리 연산자, 심표 연산자, 그룹 연산자, 이거에 대해서는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쭉 읽어보시고 타입 오브 연산자, 타입 오브 연산자에서 중요한 점은 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텐데, 이제 타입 오브 null을 했을 때 오브젝트가 뜬다는 점, 이건 버그래요. 근데 고치지 못한대요. 타입 오브 null을 했을 땐 오브젝트가 뜬다는 거. 그리고 또 식별하지 않은, 그러니까 선언하진 않은 변수를 타입 오브 연산자로 연산해 보면 당연히 참조 에러가 떠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undefined를 반환한대요. 이런 두 가지 오류는 나중에 이제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연산자도 쭉 보시면 되고, 그 외의 연산자는 이제 나중에 다 나온다고 합니다. 연산자의 부수 효과는 이제 이 피연산자의 값을 변경하느냐 안 변경하느냐의 문제인데 쭉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산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딱히 뭔가 엄청 어려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쭉 책을 읽다 보면 다 이해가 되실 거고, 중요했던 것들은 이 사망 조건 연산자는 표현식이다. 값으로 평가될 수 있는 표현식이기 때문에 이제 변수에 할당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동등과 일치 비교 연산자가 차이점. 동등은 이제 암묵적 타입 변환을 통해서 타입을 일치시킨 다음에 값만 비교하는 거고, 일치 비교 연산자는 값과 타입을 모두 비교한다는 거. 그리고 대소 관계 비교 연산자에서 동등 비교 연산자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이 정도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7강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 8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